오늘은 협동조합 사례 첫 번째로 이탈리아 트렌티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트렌티노 협동조합은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산악지대였다는 것, 그리고 컨소시엄의 예로 실천이 되었다는 측면에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탈리아 트렌티노는 볼로냐 협동조합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산악지대이고요. 이탈리아 면적의 70%가 해발 1000m 고지에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면적 70% 이상이 1000m 이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진안처럼 82%가 진안은 숲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는 70% 정도가 숲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농사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 농가 소득이 대단히 낮은 지역이었고, 총 인구가 50만 명 정도 되고 140개의 마을로 이루어진 그런 도시입니다. 1888년도에는 1인당 소득이 4.5불이었습니다. 아주 열악한 지역이었고, 이것을 보고 있었던 당시의 성직자들이 이 열악한 상황을 극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협동조합을 고민하게 됩니다. 특별히 노렌조 구에티라고 하는 신부님께서 고민을 하는데, 과연 이 지역에 맞는 협동조합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독일의 라이파이젠 신협입니다. 그리고 영국의 로치데일, 이 두 가지를 연구하면서 이제 트렌티노의 협동조합이 시작되게 됩니다. 1890년도에 구에티 신부님은 라이파이젠 모델을 따라서 신협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92년도에는 이 신협이 활성화가 되고 주민들이 참여하게 되죠. 실제로 그 지역의 주민은 반절 정도, 즉 50%가 독일어를 사용하고 50%는 이탈리아어를 사용하는 특수한 지역이었습니다. 2007년도 협동조합에 근무하는 사람들 종업원 수가 15,000명 정도 됐습니다. 2013년도 자료로는 2만 1,000명 정도가 되니까 급격하게 숫자가 늘어나게 되었죠. 매출도 대단히 늘어나게 되어서 이탈리아 아이들이 원래 태어나면 빚을 지게 태어나게 되는데, 이 지역만큼은 130유로를 가지고 태어난다 할 정도의 협동조합으로 발전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트렌티노의 하나의 특수한 것은 수익의 2% 정도를 R&D에 투자합니다. 그래서 연구 교육비에 쓰므로써 협동조합이 맞닥뜨리게 될 위기에 대응하는 그런 시도를 했고, 이것이 트렌티노 협동조합의 발전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트렌티노의 당시의 실업률은 7.4%, 청년 실업률이 20%, 국민소득이 지금 현재 4만 유로 정도 되고 있고요. 이탈리아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실업률이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구의 절반이 넘는 28만 명, 즉 50만 명 중에 28만 명이 협동조합 조합원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488개의 조합이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협동조합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만들어진 것이 신협이기 때문에 이 지역 역시 신협이 강세이고, 농협과 생협, 사회적 협동조합 등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약 600개 정도의 협동조합이 만들어져 있고, 협동조합 연맹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지역 공동체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비영리 협동조합이 갖는 의미가 대단히 컸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육을 추구하기보다는 공공성에 입각한 협동조합의 결과로 트렌티노는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생산, 가공, 유통의 구조를 스스로 마련했고, 외부적 자본의 유출을 막아서 지역의 부를 축적하게 된 곳입니다. 물론 이것도 지금 우리 한국의 농촌과 비슷하게 대규모 인구 유출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산업 간 안정적 고용을 보장함으로써 인구의 유출을 막아냈고, 적절한 수입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지역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의 농촌들도 많은 인구가 유출되었는데,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지속 가능한 경제에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트렌티노의 교훈을 우리가 알아본다면 이 트렌티노의 역할을 우리 농촌에 도입해가지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고용을 안정적으로 함으로써 인구의 유출을 막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이 지역 경제의 구축이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자본을 가지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거대 자본들이 이곳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까르푸 같은 경우에는 들어왔다가 망해서 나간 곳이 이 트렌티노이기도 합니다. 현재 생협은 79개 정도 되어 있고요. 전체 협동조합은 약 295개, 농협이 92개, 신협이 57개 정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트렌티노 협동조합 연맹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트렌티노 협동조합 연맹이 트렌티노의 모든 협동조합을 이끌어가고 있고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협동조합을 디자인하는 그런 중요한 기관입니다. 이 트렌티노 협동조합 연맹에 ACS라고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이 1980년부터 시작된 교육 프로그램인데요. 이것은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지역 100여 개 학교의 학생들에게 모의 협동조합을 만들고 사업계획을 짜는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교육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퀘벡의 사례를 보겠습니다만 퀘벡의 CDR과 아주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트렌티노 협동조합 연맹입니다. 학생들은 이 트렌티노 협동조합 연맹에서 실시하고 있는 ACS 교육에서 대의원과 조합장 선출 그리고 회의 방식들을 배우게 됨으로써 어렸을 때부터 협동조합의 이점들, 강점들, 장점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협동조합이 커 나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그 컨소시엄의 예가 대단히 크게 트렌티노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컨소시엄의 예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와인 컨소시엄이 있고 또 하나는 사과 컨소시엄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쪽은 사과와 와인이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농민들이 그걸 생산해서 어떻게 협동조합으로 만들어내고 어떻게 부가가치를 높일 것인가를 고민했는데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 원인은 각자 도생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트렌티노는 그 생산자 협동조합을 묶어서 컨소시엄을 만들고 이 컨소시엄을 통해서 발전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와인 컨소시엄에는 가장 유명한 게 캐빗인데 캐빗은 12개 와인 협동조합, 즉 단위 생산자 협동조합의 12개를 모아가지고 만들어낸 컨소시엄입니다. 그래서 약 5,000명의 농민 조합원들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사과 컨소시엄인 멜린다. 이 멜린다는 두 번째로 유명한 사과 브랜드 회사이기도 하고 판매량도 대단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4,500명의 생산자들이 조합을 만들고 이 만들어진 조합의 결합을 16개가 해가지고 만든 것이 바로 멜린다 협동조합 컨소시엄입니다. 그래서 물량을 규모화한 거죠. 그래서 개별 협동조합이 판매할 때에는 디자인이나 홍보값이 많이 들어가지만 컨소시엄을 이루게 되면 개별 협동조합이 소규모로 운영되었다가 컨소시엄이 되면 대규모, 그래서 물량의 규모화를 통해서 시장에 대응하게 됐고 다른 대기업에 대응함으로써 살아남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트렌티노 협동조합 연맹의 현황으로 보게 되면 생협이 약 82,000명 정도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신협은 약 10만 명, 그리고 농협이 약 2만 명, 노동자 서비스 주택조합 22,000명, 뭐 다 합치면은 약 28만 명 정도가 됩니다. 여기는 나오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러나 생협, 신협, 농협, 노동자 또는 서비스, 주택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의 대부분이 한두 개의 컨소시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컨소시엄이 다른 몇백 개가 되는 협동조합을 묶어내고 규모화를 시켜서 성공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트렌티노에 또 하나 대단히 중요한 기관이 하나 있는데요. 유릭스라고 하는 기관입니다.
여기는 트렌티노 협동조합 연맹과 트렌티노 금융재단과 트렌티노 대학교, 그리고 트렌티노 지방정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학교와 지방정부와 협동조합 연맹이 결합되어서 만들어진 연구단체입니다. 이 연구단체가 연수와 컨설팅과 정보 공유를 통해서 유럽권에 있는 협동조합을 지금 연구 대행까지 해주는 아주 대단한 이 연구기관인데요. 처음에 5명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약 20명의 전문가들이 결합되어 있고, 이것을 통해서 협동조합이 발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디자인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 유릭스와 트렌티노 협동조합 연맹이 트렌티노의 가장 핵심적 주축 구조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했던 트렌티노 협동조합 연맹에 소속되어 있는 컨소시엄, 그리고 유릭스라고 하는 연구단체, 이 두 개가 트렌티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트렌티노가 발전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약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협동조합에 대한 상호 신뢰성입니다. 그래서 개별 협동조합과 결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신뢰가 필요했던 거죠. 그 신뢰를 유릭스라고 하는 연구기관을 통해서 끊임없이 재생산해냈고, 사회적 자본이 축적됨으로써 컨소시엄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컨소시엄이 다른 대기업과 견제할 수 있는 규모화를 만들 수 있게 해줌으로써 생산자 협동조합을 발전시키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협동조합 간 협동입니다. 그래서 협동조합들이 서로 연대하고 결합함으로써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으로 구성되어서 협동조합을 만들지만, 이 협동조합이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조합뿐만 아니라 다른 조합과 연계하고 연대함으로써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인데, 오늘 트렌티노는 협동조합 간 예를 들어서 캐빗 같으면은 15개 이상의 협동조합이 뭉쳐서 컨소시엄을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협동조합 간 협동이라고 하는 협동조합의 원칙에 입각한 사고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유릭스라고 하는 교육기관이었습니다. 그것은 군과 대학교와 협동조합 연맹이 함께 결합함으로써 만들어진 협동조합입니다. 그렇게 해서 트렌티노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자주 찾아보고 거기 가서 배우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걸 통해서 많은 걸 배우게 되는데, 이 좋은 3가지의 트렌티노의 방식을 우리가 배운다라고 한다면 한국의 협동조합도 발전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집니다. 컨소시엄, 협동조합 간 협동, 유릭스를 통한 교육과 연구, 이 3가지가 우리에게 주는 트렌티노 협동조합의 교훈이라 하겠습니다.